안녕하십니까? 아시아타임방 송개국을 축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3개 시도와 충남대가 대학 간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4일 충남대 대학본부에서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과 신사업 공동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7일까지 지자체, 대학, 고교,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려 교육, 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 양극화로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역 일대에는 철도 산업 클러스터, 도심 업무, 상업지구 등을 조성하는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구도심이 변화를 맞이하는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은 쪽방촌 15,495제곱미터와 인근 철도 부지 12,000제곱미터를 편입한 총 27,000제곱미터 면적에 추진되며 영구 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1,400호의 주택과 업무 복합용지를 공급키로 했습니다. 대전역 쪽방촌은 한국철도가 보유한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며 동구청, LH,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합니다. 부지에는 주상복합과 업무, 상업건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며 주상복합에는 기존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영구임대 250호와 행복주택 450호, 민간분양 아파트 700호가 공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국 보훈회관과 대전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 현장에서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93년 준공된 공공시설물로 지난해 내진 성능평가 결과 종합평가 B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일부 부재가 붕괴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위험이 큰 곳입니다. 이어 최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대전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한 허태정 시장은 운전원, 상담원 등과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을 증차하고 상담원도 늘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안전하고 친절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성근 한국철도 학회장은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 두 기관은 트램 건설, 운영 관련 기술, 정책 자문, 선진 트램 정책과 기술 발굴, 트램 연계 도시철도 산업 육성, 도시철도 관련 학술 행사 개최, 트램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트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선진 정책과 기술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허 시장은 트램은 현재 정부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기본과 실시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라며 대전 트램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한국 트램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설 수 있는 수요 브런치 콘서트 공연을 무관객 온라인 공연장을 열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4월 공연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공연인 22일에는 국악 앙상블 피치 에이도스 팀이 쾌지나 칭칭나네, 사랑가, 꽃타령 등 경쾌한 국악 공연을 펼치며 29일에는 피아니스트 박세현을 주축으로 결성한 피아노 트리오 세바스찬 트리오가 영화, 음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줍니다. 대전시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수요 브런치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 가운데 공연을 갈망하는 시민과 예술가들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요 브런치 콘서트로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여성 농업업인 행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카드 발급 시기를 9월에서 4월로 앞당겨 지급키로 했습니다. 여성 농업업인은 이 카드로 의료기기와 용품, 공연장, 전시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 안경점, 영화관 등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연령이 당초 20세 이상 73세에서 75세로 확대돼 수혜자가 증가했으며 발급처도 기존 25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나 문화향유 기회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행복카드가 여성 농업업인의 문화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24일 공주시와 홍성군 일원 산불 소화 시설과 임차일기 계류장을 찾아 산불 예방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공주시 관내 마곡사 주변에 설치한 산불 소화 시설과 일선에서 불찰주야 근무하는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산불 감시원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불 발생은 예측이 불가하므로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 전개와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도민들이 산림에서 충분히 쉬고 놀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준비 체계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복지시설 인건비, 경로당과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정밀화학 분야 세계 5대 기업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외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화상 MOU는 코로나19로 상호 국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이며 도청 영상회의실 협약식장에는 조인종 바젤케미 대표이사와 노박래 서청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는 엘캠사의 투자가 마무리되고 제품 생산을 본격 시작하면 도내에는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수출 효과와 27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진 엘캠사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국내 경제 전망도 밝지만은 않지만 외자 유치에 집중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타임 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